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대한민국 지금 위기다.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 관계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있죠. 이런 때에 우리는 여당, 야당 그리고 진보, 보수 따지지 말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댓글을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전한길이 좌파다, 우파다, 정치적인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요. 진보, 보수 그리고 여야 저하고 이해관계 없고요. 저는 국민 상식선에서 그냥 똘똘 뭉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정치 같은 거 할 줄도 모르고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능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부디 그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발 전한길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선에서 말씀을 두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좀 민감한 주제예요. 첫 번째, 우리 의료 대란이 지금 일어난 거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바로 2,000명 의대 정원 늘리겠다 하니까 전공의들이 전부 사직을 해버렸죠. 전공의라 하면은 알다시피 병원에서 인턴 그리고 레지던트를 통해서 전문의가 돼가는 과정인데 그들이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수련하다가 다 그만둬 버리니까 갑자기 대학병원이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들도 사직해버리고 그리고 또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사직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제는 경희의료원이 이번 달에 월급을 못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전공의가 없으면은 인턴 레지던트들이 그동안 다음에 자기도 전문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료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빠지니까 도저히 비싼 의사들을 넣어가지고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연세증에 아마 대학병원이 다 문 닫을 가능성이 크죠. 그 속에서 지금 정부도 나름대로 뭐 생각을 했어 하겠지만은 저는 이 속에서 고통 겪는 건 누구겠습니까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와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결국은 국민들만 고통스럽고 환자들만 치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국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보고 있다가는 의료 대란을 넘어서 대재앙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전 세계에서 여러분 나가보면 알 건데 우리나라만큼 의료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체가 무너질까 싶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간에 이번에 정부에서 대국진 입장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그동안 환자들 진료한 것밖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그동안 열심히 해온 거에 우리 존중해드리고 명예도 인정해드리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언론도 마찬가지로 의사들 이기주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런 게 또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발 의사 선생님들한테 목소리 좀 들어주는 그런 협의체 만들고 하여튼 정부에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의 이런 훌륭한 의료 시스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도 명예가 존중되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려울 때 우수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을 수 있는 해외 나가보면요 병원 수가 너무 비쌉니다. 병원비가. 그리고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려면은 맨날 며칠 몇 개월을 기다리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저렴한 의료보험료 내고 상대적으로 너무나 우수한 그죠? 의료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전 정부든 현 정부든 간에 또는 여당 야당을 넘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공짜로 뭐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책은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청년들이요 공짜 좋아하지 마라. 공짜 좋아하다가는 자손 대대로 거지꼴을 못 면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릴 때 가난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짜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거는요 세상에 공짜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은 여당이고 야당 이런 다 떠나가지고 청소년들에게도 공짜로 학생들에게도 공짜로 이런 거는 저는 늘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돈 얼마씩 나눠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장에는 그렇죠 뭐 경제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뭐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거를 잘못을 좀 따지려는 게 아니라 더 역사 강사로서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 국력도 10위권이 될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동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그분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우리 국제시장 영화에 봤듯이요, 우리 6, 70년대는 독일 가서 광부들이 외화 불어오고 간호사 가서 거기 환자들 돌보면서 돈 벌어오고 그분들은 이렇게 희생을 했어요. 또 알다시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식 세대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결국 일만 하다가 다 돌아가시고 일만 하다가 다 늙어버렸어요.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자식 위해서. 그 희생 덕분에 저는 지금 우리 세대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국력이 됐다고 저는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저도 그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에 지금 어렵다고 지금 빨리 돈 뺏어 우리가 돈 나눠주자, 우리 써버리자, 쓰자 이러면은 그 돈이 결국 어디서 나오죠?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 그 돈이 결국은 국가 채무, 국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돈은 바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식 세대들이 써야 될 돈을 우리가 땡겨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정반대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가 또 초래될 수 있느냐 하면 나중에 돼가지고 세대 간 혐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알다시피 지금 인구 노령화 돼가지고 가뜩이나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노령화 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번 돈을 가지고 노인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젊은 세대가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래서 노인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노인네들에 대해서 아마도 혐오감이 들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우리가 그 세대들에게 빚을 떠안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을 써버리자. 여러분, 이거는 그 세대, 젊은 우리 미래 세대들의 돈을 우리가 강탈하고 강도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런 정책은 부디 누가 정권을 잡고 어느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 되든 간에 공짜로 제발 나눠주는 거는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도둑질 하는 거고 세대 간 혐오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디 지금 당장에 저는 먹고 살만 하니까 니는 돈 받지만 니는 이런 게 아니라요.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우리 있잖아요. 고사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조삼모사라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숭이를 키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원숭이를 키우는데 이 원숭이 먹일 도토리, 그죠? 이것도 이제 부족해지니까 이제 원숭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얘들아, 지금부터는 하루에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반발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하니까 원숭이 좋아했다 그래요. 여러분,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주고 모사 저녁에 4개 주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숭이는 그 원숭이 수준의 판단에서 결국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보면 우리가 봐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에는 이게 우리가 좀 경제로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멀리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당장에 어려우니까 뭐 나눠주니까 무조건 좋아하자. 이거는 저는 청년들의 가르치는 강사로서 저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요,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자기 공부하고 해서 나중에 정직한 노력의 결과를 기대해야 되지.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가르쳐 왔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저는 이런 정책만은 부디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